미국 경제와 글로벌 패권의 미래 플라자 합의에서 트럼프노믹스까지.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꾼 중요한 역사적 사건부터 현재의 무역 갈등까지 미국 경제 전략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 플라자 합의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 논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다루겠습니다. 일부 과거의 유산 1985년 플라자 합의. 1980년대 초 미국은 심각한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공격적인 감세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늘었고 동시에 일본의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며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사라졌고 일본산 제품을 부수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합의의 핵심 목표는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절상시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전략이었죠. 플라자 합의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합의 발표 후 엔화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고 2년 만에 달러 대비 65%나 절상되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동시에 일본 내에서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품 경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이 내수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록펠러 센터 같은 미국의 상징적인 자산들을 일본 기업이 인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거품은 1990년대 초에 무너졌고 일본은 기나긴 잃어버린 30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는 미국 무역 적자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1987년 루브르 합의를 통해 달러 약세를 멈추고 일본의 내수 확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과거의 합의는 무역 불균형 해결에 대한 미국의 오랜 집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2부 21세기의 무역 전쟁 트럼프 시대의 중국. 플라자 합의 이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적자 상대국은 일본이 아닌 중국입니다. 2017년 기준 미국의 전체 상품 무역 적자 중 절반가량이 대중국 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불균형을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단순한 환율 조정이나 금융시장 개방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는 과거 플라자 합의가 통화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무역과 기술,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총체적인 갈등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제2의 플라자 합의는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1980년대와 달리 현재는 중국과 같은 신흥 경제국이 세계 경제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규모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 몇몇 선진국들의 통화 공조만으로 환율을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환율 개입보다는 이자율 차이를 활용해 달러 가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여 달러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달러 약세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압박을 통해 위안화 가치를 절상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부 트럼프 2기 경제정책과 한국의 대응.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에 대한 예측이 활발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보편적 관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안겨줄 것입니다.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자국 중심 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입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아세안, 유럽, 중동 등 신흥 시장 개척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환율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변곡점에 선 세계 경제. 과거 플라자 합의가 보여준 것처럼 세계 경제는 강대국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현재의 미중 무역 갈등은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 달러 패권의 미래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논하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순히 외부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복잡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각자의 삶과 미래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